자, 먼저 이제 우리가 베이직 하는 자체가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체형에 따라서 당연히 큐잉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저랑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많이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마 진짜 요번에 한 3번째 들으시는 분은 정말 또 하나 하는 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양해해 주세요. 그걸 제가 넘어가면 또 처음 들으시는 분 또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면서 요참에 아예 또 체형에 관한 것도 확실하게 더 넣으시기를 좀 바라고요. 또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어떻게 잘 배우냐면, 뭐, 예를 들면, 카이포 로도시스는 어떤 운동, 플랫백은 어떤 운동, 뭐, 스웨이백은 어떤 운동, 그렇게 자꾸만 머릿속에 가져가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A를 B로 잡지 마라, 약한 거를 강한 거로 잡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체형이 4가지지만요. 딱 4가지만도 아닐 수도 있고요.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뉴트럴로 가서 그 중심에서 힘을 쓰는 걸 알려드려야지 여기가 타이트하다고 여기만 계속 스트레칭만 하고 반대쪽은 강화만 운동하면 그게 나중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이쪽으로 갔으면 여기 오는 법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끌어당기면 그럼 이 다음엔 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한테 이 체형이 왔는데 어떤 운동을 제가 그래서 그 슈컨스 영상 올리는 거 중에 점점 갈수록 그런 거를 잘 안 올려요. 누구를 위한 운동 이런 걸 잘 안 올리는 이유가 특히 이제 체형에 대한 거, 뭐 스웨이백을 위한 운동 이런 운동을 잘 안 올리는 이유가 스웨이백만을 위한 운동은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스웨이백이라고 따졌을 때 뭐 고관절에 대한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게 뉴트럴로 오는 거면 좋은데 그게 과도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먼저는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배우시는 베이직 동작에서 이 사람이 이 베이직 동작을 통해서 기본적인 운동 능력, 몸 쓰는 거를 바로 가져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반대되는 힘으로 뭐 복근이 약하기 때문에 복근 운동을 막 시키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한다고 이 사람이 확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좌절을 많이 하시죠.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운동을 잘못 시킨다고 이 사람 몸이 확 나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실수록 오히려 더 무서워하세요. 왜냐면 많이 아니까 내가 잘못해서 어떻게 됐을까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베이직 동작을 통해서 베이직이 왜 베이직이었어요? 그냥 기본적인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 배우시면서 말씀도 드릴 거지만 여기에서 저는 배워야 되는 포커스가 있다고 봐요. 푸덕을 하는데 그냥 푸덕만 하는 게 아니고 푸세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고 푸덕을 하면서 결국은 하지 우리가 앉았다 일어섰다를 하는 거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때 발바닥의 힘 같은 것도 배우시는 거고 그냥 예를 들면 수완만 하는 게 아니고 척추를 제대로 신전하는 거를 배워야 되는데 수완 하나에만 포커스를 놓게 되면 그냥 많이 올라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은 많이 올라왔지만 그게 몸한테 해가 되는 많이 올라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과도하게 신전을 했을 때 잘못 쓰면 오히려 척추를 예를 들면 돌진시키면서 수완을 하게 되면 그 남이 봤을 때는 동작 되게 잘한다 라고 보일 수 있지만 그분께 그게 정작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동작들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쓰기 좋으니까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이 사람은 이렇게 쓰기 좋으니까 이렇게 와야 되는 거 그거를 잘 알면 기본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체형은 잡힌다고 봐요. 그냥 오히려 이 사람한테 도움되는 운동 하나도 안 해도 왜냐하면 그래야 이 사람이 운동을 어떻게 하고 몸을 어떻게 쓰고 평상시에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가 몸을 바로 잡는 법을 인지할 수 있다고 저는 좀 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운동을 안 해도 좋아지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또 선생님들이 운동 안 하면 그러면 그 사람 저한테 안 오면 어떻게 해요? 하실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뭐 1, 2년 수업하시고 마실 거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그게 더 선생님을 뭐 예를 들면 저 선생님한테 진짜 예를 들어서 아픈 게 나았다 하는 게 되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스킬 조금 쓰고 막 근육 조금 만져서 아픈 게 나았다고 하면 좀 지나면 다시 아파져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그런 마음가짐과 눈이 좀 있으시는 게 선생님들 필요하실 거예요. 특히 수업 만약에 한지 얼마 안 되신 분은 굉장히 조급하실 수 있어요. 막
막 이렇게 내가 몰라서, 또 왜냐면 수업을 얼마 안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뭐 이렇게 막 이거저거 뭐 안다고 생각하면 저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으면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니까 나한테 수업 받는 회원님이 안 바뀌니까 내가 잘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수업을 해드려도 그분이 뭐 그런 것들을 인지 못하고 평상시에 똑같은 움직임이 계속 나온다면 안 바뀔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왜 굉장히 초보 선생님인데도 선생님한테 가서 되게 좋아지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이분이 알아서 안 알려드렸어도 그 회원님이, 그 선생님이 좋은 움직임 끌고 오는 걸 잘 따라오셨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수업을 얼마 안 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좀 된다는 것도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먼저 간단하게 체형에 대해서 많이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테고요. 또 제가 오스테올로지에서도 얘기는 했지만 또 오늘처럼 이런 관점으로 또 얘기하는 거는 세 번 들으셔도 또 처음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 가지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오늘은 이제 체형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카이포시스, 로도시스예요. 그래서 카이포시스라는 말 자체가 후만이란 얘기고 로도시스라는 말 자체가 전만이란 얘기인데 그 전에 요거는 이제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따로 교재에 있진 않고 앞부분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자, 얘네들을 이렇게 봐보세요. 그러면 가운데 점선이 중력선이에요. 가운데 점선이. 그러면 카이포시스, 로도시스를 보시면 지금 어때요? 중력선의 안에는 다 들어와 있어요. 그쵸? 커브가 뭔가 이렇게 뭐 과도할 뿐이지 이 중력선 안에는 다 들어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 플랫백을 보시면 플랫백도 어때요? 중력선 안에는 들어와 있어요. 커브가 없을 뿐이지 플랫백은. 그러면 얘네들 플랫백과 카이프 로도시스는 어떤 개념이냐면 뭔가 이 커브가 과도하고 없어진 게 문제지 사실은 중력선 안에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케이스는 반대로 얘기하면 선천적인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로도시스는 서양인들한테 많은 체형이잖아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필라테스 우리가 공부했던 이 선생님들이 초반 때 이제 교육 과정에서 공부했던 대부분이 막 배꼽을 막 당기고 막 집업하라 그러고 골반 저근에 막 포커스 맞춰져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양에서 이게 만들어졌고 서양인들의 체형의 대부분이 칼프로도시스인데 많아요. 왜 그러느냐? 그거는 이런 식으로 유전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흑인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고관절 많이 접혀 있기 때문에 흑인들 엉덩이 크고 오리궁뎅이잖아요. 그쵸? 그거는 그들이 고관절 굴곡근이 타이트하게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들의 체형 자체가 그렇게 유전적으로도 그리고 원래 받기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흑인들 같은 경우는 따지면 지금은 여러 군데에 사시지만 이들이 예전을 따져보면 우리 원시시대를 따지면 굉장히 척박하잖아요. 그쵸? 추운 데는 냉장고 생각해보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부패가 덜 일어나지만 더운 곳에서는 부패도 훨씬 빨리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상 똑같이 10명을 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확률이 되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출산과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잘 맞춰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골반도 굉장히 크시고 힙도 굉장히 크시고 뭐 예를 들면 가슴도 굉장히 크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근육 자체도 굉장히 잘 발달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근육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척박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유전적으로 주어진 형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력선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플랫백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크의 영향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또 교정이 늦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체형적으로 유전적으로 약간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여기 밀리터리를 봐보세요. 이 밀리터리 백 같은 경우는 중력선에서 이 박스의 앞부분이 이렇게 나가 있죠. 중력선의 박스가 벗어났죠. 그 말은 결국 척추가 중력선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밀리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후천적인 자세의 이런 뭐 근육의 타이트함과 자세의 불량함
아니면 잘못 잡은 자세가 유지됨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체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밀리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운동을 잘못해도 오기 쉽고요. 또 카이포시스, 로도시스에서 가슴만 자꾸 세워서 밀리터리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형을 네 가지 딱 있고 나는 뭘까? 나는 밀리터리일까? 카이포로도시스일까? 나는 플랫백일까? 막 이렇게 딱 넣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트럴로 오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징을 아셔야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밀리터리는 뭐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뭐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면 이 사람이 밀리터리인데 아닌 움직임을 보이면 뭐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특징을 자꾸 기억하려고 해보세요. 밀리터리에서 자주 쓰는 특징. 그러면 이분이 스웨이백인데 밀리터리처럼 몸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 되면 밀리터리 체형을 갈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쓰는 곳으로 오려고 해야 되고 특징을 기억하려고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외우려고. 제일 많은 폐해가 뭐냐면 오늘 아마 왜 그런지 조금 아실 텐데 카이포시스, 로도시스 공부하면서 요추의 전망과 고관절 굴곡을 자꾸 세트로 묶어서 아니까 밀리터리하고 구분을 자꾸 못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냐면 다 고관절은 굴곡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다 전방경사인 것 같고. 그렇죠? 자, 그리고 스웨이백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어때요? 중력선에서 뒤로 빠져있죠. 뒤로 빠져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카이포시스, 로도시스, 플랫백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는 애를 쭉 켜놓은 거, 가만히 있는 애를 꽉 눌러놓은 거, 요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쉽게 재밌게 표현을 하자면 가만히 있는 애를 꽉 눌러놓으니까 이렇게 구부러진 거, 가만히 있는 애를 쭉 끌어당기니까 쭉 펴졌다면 밀리터리하고 스웨이백 같은 경우는 거기서 앞뒤로 밀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터리하고 스웨이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중력에 서 있으면 바닥에 딱 발을 지지하고 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체에 뭔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애를 쭉 펴놓은 거, 가만히 있는 애를 구분해 놓은 거는 그래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지가 그래도 중력선 안에 들어와 서 있잖아요. 그런데 밀리터리백이나 스웨이백 같은 경우는 상체 위에 있는 상체 있죠. 상체가 제자리에 없기 때문에 하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우리는 두 발로 서 있기 때문에 네 발 기는 자세로 서 있으면 상관이 좀 덜하죠. 근데 두 발로 서 있기 때문에 테이블도 다리가 4개 있는 거하고 2개 있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불안해요? 2개 있는 게 훨씬 불안하죠. 근데 그 테이블이 4개 있는 테이블인데 테이블 다리를 2개만 갖다 놓고 심지어 그 테이블 위에 박스를 더 막 얹어놨어요. 그러면 엄청 흔들거리겠죠. 그럼 그 박스가 흔들거림을 잡기 위해서는 상체의 근력도 필요해요. 근데 상체, 왜 이런 여자분들, 밀리터리 백 중에 많은 분들이 여자분들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하체는 막 합이에요, 이래가지고 막 허벅지 막 이런데 상체는 엄청 마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왜 합의가 됐을까를 자꾸 아셔야 돼요. 상체 비만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상체에 비만일까? 왜 나는 운동만 하면 되게 미운 근육이 생길까를 자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아서 운동을 하시면요. 뭐 근력 운동을 한다고 몸 막 이렇게 빵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걸 의도하면 그게 만들 수도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둔근이 여자분들 제일 많이 하신 질문이 대둔근이 안 생겨요. 엉덩이의 감각을 모르겠어요 하시는데 잘못 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힙이 안 생기진 않아요. 근데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허벅지가 같이 커지죠. 그거는 허벅지가 힙이 써야 될 힘까지 더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잘 아시면 밀리터리백 같은 경우가 왜 하체가 그렇게 발달을 하는지, 스웨이백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하체에 힘을 못 쓰니까 그 부담이 다른 곳으로 가서 몸을 중심에 못 놔두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해하시고 지도해 주실 수 있게 되실 수 있다고 봐요. 다시 한번 이제 그래서 카이포로도시스로 처음 올라가면 베이직에서도 계속 요 케이스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요 박스의 색깔로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카이포로도시스는 저 보라색 박스는 카이포로도시스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나중에 교재 보실 때 조금 편하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후만 전만 자세잖아요. 카이포시스는 후만 됐다는 거, 뒤로 빠졌다는 거고 로도시스는 전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이포시스, 로도시스, 플랫백은 중력선에 있죠. 그치만 이들은 무슨 문제냐면 척추의 문제예요. 이들은 척추의 문제라면 밀리터리하고 스웨이백은 무슨 문제냐? 중력선에 없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두 케이스가 달라지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똑같은 고관절 굴곡이어도 카이프 로도시스의 고관절 굴곡과 이 밀리터리의 고관절 굴곡이 그래서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카이프 로도시스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과도해진 거예요. 커브가 과도해진 거예요. 우리 척추는 연결돼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요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위에 아래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플랫백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카이포시스, 로도시스는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천골이 베이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천골의 요 평평한 부분에 지금 요 고리가 있지만 사실은 요 평평한 부분 위로 요추가 이렇게 쌓아지는 거고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탑을 쌓는다고 생각해요. 젠가 같은 것, 젠가는 이렇게 끼워 넣는 거니까 납작한 동전을 이렇게 계속 쌓을 때 걔가 바닥에서부터 일자로 이렇게 올라가야지 끝까지 올라 쌓을 수 있는데 얘가 이제 조금씩 앞으로 밀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약간 뒤로 밀잖아요. 그쵸? 뒤로 약간 쌓아야 그 중심이 맞고 그러다 보면 또다시 앞으로 쌓아야 중심이 맞듯이 이 천골의 베이스가 기울었기 때문에 이들은 요추가 앞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퍼 로도시스에서 가장 딱 찾자면 전체적인 척추의 커브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것처럼 눌린 거예요. 꽉 누르니까 목도 굽고 등도 굽고 요추도 굽은 건데 결국은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베이스가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천골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천골이 기울어져 있는 걸 냅두고 등을 아무리 피려고 해봤자 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천골이 기울어진 상태가 유지된 채로 뭔가 위에를 잡고 거북목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육을 써서 움직임을 과도하게 만들려는 게 되고 그러다 보면 뉴트럴은 편안해야 된댔어요. 뉴트럴은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냥 이렇게 가운데 중심 통조림이 힘을 써서 앉아있는 거지 제가 지금 이걸 앉기 위해서 요추에 힘을 과도하게 써서 막 이렇게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고 등을 이렇게 뒤로 뺐어요. 후만을 다시 만들자고. 그러면 제가 안 편해요. 그러면 이거는 좋은 뉴트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약간 오히려 뉴트럴이 살짝 무너졌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 그래도 편안하게 내 몸 중심에 통조림의 복압이 유지됨이 뉴트럴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무너져 있으신 분을 자꾸 이렇게 하세요 라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분이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천골을 자체가 예를 들면 로도시스처럼 이렇게 탕 되셨는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런 분들 자꾸 얘를 피라고요. 이렇게 여기만 얘는 냅두고 그러다 보면 얘가 이렇게 구부러진 채로 얘를 피다 보면 밀리터리 체형처럼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카이퍼 로도시스는 특징이 뭐냐면 고관절 굴곡과 연결시키지 마시고 선생님들 기억해야 될 건 로도시스, 요추의 전만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관절 굴곡은 무조건 요추의 전만 이렇게 세트 짓지 마시고 카이퍼 로도시스에서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 요추의 전만이 눈으로 보여지는 거 그리고 요추의 전만이 왜 일어났느냐? 천골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밑에를 먼저 쌓아줘야 돼요. 위에를 어떻게 해결할 게 아니고 등을 물론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천골을 기울여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럼 앉아있을 때 꼬리뼈를 살짝 마세요. 이건 아니에요. 뭐냐면 그러면 앉아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과도하게 요추 기립근 쓰는 거를 스탑해야지 요추 기립근 써서 천골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이거를 살짝 꼬리뼈를 말아서 앉으세요. 이런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분이 그럼 스웨이백으로 바뀌면 어떡하실까? 물론 당장 뭐 1, 2년 안에 바뀌진 않죠. 그러니까 잘못된 자세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것도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거기다가 일부러 꼬리뼈를 살짝 마세요는 뭐예요? 이 상태에서 꼬리뼈를 내가 이렇게 살짝 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또 뭔가 근육을 써서 자리를 바꾸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앉아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겉근육을 쓰는 건 그 근육에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코어는
그게 안 되게끔 근육의 성질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애들은. 예를 들면 복행근 같은 애들은 그냥 얘가 이 안에서 계속 일을 해도 얘는 스트레스 받는 애가 아니고 과사용이 되지 않는 애인데, 근육은 그 복직근은 계속 그렇게 쓰다 보면 과사용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가만히 있을 때 액션을 막 만들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가만히 있을 때 그러면 통조림만 잡다 보면 과도하게 로도시스가 돼서 요추의 전반은 언제 잡아요? 그거를 운동할 때 잡아주시는 거예요. 운동할 때 힘을 쓰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대둔근의 제대로 된 힘이라든지 하복부의 힘을 브릿지를 할 때, 운동을 할 때 선생님들이 그 힘을 운동할 때 쓰게끔 만들어주셔서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거지, 그걸 일반 평상시에 자꾸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그러면 그거를 확실하게, 아까 이런 꼬리뼈를 말듯이 만들면서 아랫배를 당기면서 하복부의 힘을 느끼면서 배 밀면서 쓰지 않고 배꼽 당기고, 이런 것들을 언제? 운동할 때, 이런 베이직 기본 운동할 때 알려주시는 거야. 그거를 일상에서 그렇게 쓰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분은,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상에서 그 힘을 쓰려면 이 사람이랑 수다 못 떨어요. 그쵸? 막 이 힘 잔뜩 쓰고 있으면 여기에 집중돼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코어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냥 공부할 때도 잡을 수 있는 게 코어고, 앉아있을 때 수다 떨 때,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도 제 몸을 통 잡아주는 게 코어지,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온 신경이 다가 있으면 하다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거랑 같은 시. 선생님들도 생각해보세요. 수업하다가 잠깐 카운트하면서 잠깐 딴 생각했는데 뭔가 뭐였지? 막 할 때 많으시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게 뭐냐? 횡격막, 복행근, 골반저근, 뒤에 다혈근의 제가 통조림이라고 얘기하는, 필라테스에서 파워하우스라고 얘기하는 이 아이가 대단한 파워하우스. 제가 왜 통조림을 자꾸 하냐면, 파워하우스 하면 막 여기가 막 굉장히 파워가 또 막, 우리는 그리고 막 코어는 막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 굉장히 힘을 막 쓰려고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안에 통조림 쑥 밀어 넣은 것처럼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얘들이 내 몸을 그냥 탁 편안하게 잡아주는 게 저는 파워하우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 근육의 힘으로 막, 뭐 예를 들면 로도시 쓰니까 얘를 가만히 있을 때도 꼬리뼈를 살짝 말면서 아랫배를 당기면서 앉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 손을 허리 뒤쪽에 이렇게 대보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요추 기립근을 항상 쓰기 때문에 여기가 앉아있을 때도 빵 튀어나와 있어요. 요거 뒤에 있는 거지만 먼저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 봐보세요.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기립근이 정말 저 부위만 저렇게 딱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기립근이 이렇게 발달한 것도 잘못된 거예요. 기립근이 흉추에서부터 거의 천골은 잘 안 보이지만 천골 쪽이 사실은 기립근 말고 다혈근이 있잖아요. 가장 많이 분포된 곳이기 때문에 마치 이런 식으로 요추에서 딱 끝나는 느낌이 나시면 안 돼요. 마치 천골까지 살짝 이어진 듯한 느낌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쉐입이, 그래서 볼륨감이 비슷해야지 좋은 기립근인 거예요. 이분은 보시면 이거 딱 보면 카이프 로도시스구나 딱 나오는 거죠. 보시면 등 쪽은 완전히 기립근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등이 뒤로 이렇게 말려있고 날개뼈 사이 벌어져 있고, 요추 기립근 저기 뭐 물 담아놔도 마실 수 있을 정도 아니에요, 저 정도면?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분들은 특징이, 요추 전만을 기억하셔야 된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늘 몸에서 누가 주도해요? 요추 기립근이 모든 걸 주도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을 때도 저 요추 기립근이 힘이 딱 들어가서 앉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면 평상시에 그냥 앉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여기다 손을 딱 대보세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기립근이 빡 튀어나와서 힘이 딱 있겠죠. 그러면 그 힘을, 얘한테 힘을 줘서 물론 얘가 힘이 빠지는 거 있지만 얘한테 강조할 게 아니고 이 힘을 살짝 빼게, 얘가 늘 그렇게 땅땅하게 튀어 올라와 있지 않게 살짝 힘을 빼는 걸 먼저 인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도 운동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서 있을 때도 내가 이 힘이 여기 이분처럼 이렇게 딱 들어가서 서 있지 않나 자꾸 체크. 여기 기립근이요, 이런 식으로 힘을 많이 쓰다 보면 중요한 건 뭐예요? 다혈근이 일을 하네요. 근데 다혈근 안 만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립근이 거기다 다혈근은 고르게 약간 분포가 돼 있는 애인데 기립근이 이렇게 한 부분에 요추 쪽에만 과도하게 일을 한다면 다혈근이 전체적으로 안쪽에 베이스가 안 돼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웃긴 얘기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뽕브라를 해서 뽕을 막 넣었어요. 뽕을 막 넣었는데 결국은 본인 가슴이 완전 절벽이면 거기만 되게 이상하게 뽕 튀어나오겠죠. 그거랑 같은 이치인 게 그래서 아까 전체적인 쉐입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가장 안쪽에는 다혈근은 티가 안 나고 베이스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립근의 베이스가. 그러면 기립근이 예쁘게 전체적인 쉐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혈근이 안쪽에 베이스가 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분들은 사실상 다혈근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힘을 서 있을 때도 이렇게 서 있는 거를 살짝 힘을 빼서 얘가 주도하지 못하게끔 일부러 반대쪽 애를 강하게 복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지금 과도한 애를 빼는 거를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체형을 공부하시면서 얘를 한 번에 잡으려고 하세요, 막. 근데 한 번에 안 잡히죠, 당연히. 선생님들도 본인 몸 한 번에 못 잡잖아요. 한 번에 잡으려고 하니까 어떤 큐잉을 하시냐면 자꾸 얘를 밀어 넣으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런 큐잉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생각한 좋은 큐잉은 제가 이 힘을 써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를 인지해서 그 다음에 또 그 힘을 잘 쓰시는 게 저는 좋은 큐잉이라고 보지 손으로 어깨를 이 자리에 갖다 놓고 물론 이렇게 핸즈온으로 리드해 주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뭐 골두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라는 거. 근데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무릎을 모으세요라고 안 하고 본인이 손으로 무릎을 이렇게 자꾸 하시거나 발을 어떻게 하세요 할 때도 발을 자꾸 막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죠. 그거는 내가 그 액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액션을 본인이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손으로 끌어당기셔서 갖다 놓은 것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거가 핸즈온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핸즈온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닌데 그런 핸즈온은 좋지가 않아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교육할 때 그 교육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이니까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티칭을 이제 연습을 시키면 막 의욕이 되게 넘치잖아요.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스트랩 있죠, 스트랩. 스트랩도 막 발에 막 본인이 막 다 끼워주고 막 이걸 막 다 만져가지고 막 호흡할 때도 막 여기를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장난식으로 저는 뭐 선생님 CPR 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했던 게 호흡을 할 때도 여기를 막 본인이 막 눌러줬다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물론 교육생 때 잘 모르시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면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제 기준에 그렇게 자꾸 내가 손으로 뭔가 액션을 만드는데 이 사람은 이 몸을 쓰는 걸 인지를 못해. 발을 내가 내 생각과 어떤 감각으로서 발을 당기는 느낌을 아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발목을 돌실을 콱 꺾어서 만들어주는 게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쓸 때 또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은 회원 몸을 본인 손으로 만들어주는 것뿐이 안 돼요. 그래서 왜 좋은 큐잉은 입으로만 하는 거랬잖아요. 근데 이게 또 완전 잘못돼가지고 또 입으로만 수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좋은 큐잉이 입으로만 해서 좋다는 말은 내가 얘만 막 이렇게 써서가 아니고 말로써 이 사람의 감각을 깨우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올려주는 게 좋은 큐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보고요. 가만히 있으면서 카운트만 하나, 둘, 셋, 넷 이게 말로만 하는 좋은 큐잉이 아니고요. 그거는 구분을 하세요. 물론 그 정도는 아시는 선생님들이시겠지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의 초점은 제일 첫 번째는 뭐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척추가 이제 과도하게 커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칼포로도시스들 이제 체형 사진 선생님들이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선을 쫙 그어보세요. 중력선 긋는 건 아시잖아요. 중력선 몰라도 그 사람 몸 중심에 선 딱 그어보세요. 그러면 칼포로도시스는 그 안에 있어요. 이 중력선 안에 들어와 있는데 커브가 뭔가 이렇게 심하시고 밀리터리 수에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력선에 벗어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을 그어봤을 때 그 안에 딱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플랫백도 마찬가지. 플랫백도 물론 뭐 약간 나가실 수는 있지만 중력선 안에 들어와 있어요. 많이 빠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빠져 있으신 거.
그리고 또 이런 분들 사진 찍으면 본인이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잘 모르셨다고 하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렇게 서 있음으로 인해서 중력선에서 내가 몸통이 벗어나죠. 그러니까 하체가 받는 압력들이 바뀌게 되는 거야. 내 체중을 지지하는 게. 그러니까 훨씬 덜 하시죠. 그래서 이 칼포로도시스나 플랫백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천골이, 척추, 아까 얘기한 대로 척추의 바닥이 무너지니까 이제 기울기 시작하는 거야. 베이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추 기립근과 로도시스, 요추의 전만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요추의 전만을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천골이 제자리에 서야 되죠. 그래서 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천골이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골에 누가 붙어 있어요? 대둔근이 여기도 붙어 있지만 장골뼈에도 붙어 있지만 천골에도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천골에 붙어서 허벅지뼈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붙어서 대둔근이 한마디로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당겨지고 있는 거죠. 천골이 계속 기우니까. 근데 대둔근이 그러면 위에서는 요추 기립근이 계속 당기니까 천골이 막 앞으로 쏟아지죠. 그러면 앞쪽에 복근이 못 쏟아지게 받쳐줘야 되는데 못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골은,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쓴대서 요추 기립근이 몸에서 주동이 되니까 늘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골은 계속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앞쪽 복부가 못 맞아주니까 천골 계속 기울어지죠. 뒤에 요추 기립근을 계속 또 사용을 해야 되니까 계속 그 악순환이 반복되죠. 그러면 천골 쪽에 붙어있는 대둔근 같은 경우는 계속 끌려가니까 얘가 앞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또 얘를 또 자기 길이가 원래 이게 아닌 근육들 같은 경우는 자기 길이를 회복하려는 또 성질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또 기울어진 애를 얘가 또 당겨 오려고도 하는 힘을 써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특징이 가만히 있어도 운동을 해서 만든 대둔근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엉덩이가 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흑궁이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기울어져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이 흑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랑 유전적으로 봤을 때 왜 저 사람들은 엉덩이 저렇게 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그리고 어쩜 저렇게 약간 흑인 분들 어떻게 있어요? 걷거나 뭐 하실 때 보면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항상. 그쵸? 그러니까 이들은 체형적으로 약간 기울어진 천골을 갖고도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고관절 굴곡도 갖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서양인이 아니고 흑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척추가 계속 예를 들면 앞쪽으로는 계속 휘어지고 요추가 그러면 흉추는 거기에 맞춰서 뒤로 계속 휘어지려고 하고 그럼 경추는 또다시 앞으로 계속 자극을 받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은 물론 유전적인 부분이 있고 중력에서 벗어나진 않았어도 척추의 관절의 부하가 가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구조를 꽉 눌러 놓으니까 그 부하가 아까 얘기했듯이 중력의 영향이 제자리에 중력선에 서 있기 때문에 하체는 그렇게 크게 과도하게 이렇게 되진 않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은 그 부하가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야? 척추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의 부하가 척추에 가기 시작해요. 근데 플랫백은 그래서 그게 디스크 쪽으로 가는 거고요. 카이프로도시스 같은 경우는 그 부하가 관절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한마디로 흉추를 제했을 때 요추도 과신전, 경추도 과신전이기 때문에 신전이 되면 척추 관절의 부하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플랫백은 굴곡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척추가 제 전만의 커브를 잃으면 일자 자리에 들어오면 전만도 왜 있어야 되냐면 중력이 그 떨어지는 힘을 얘들이 구조상으로도 분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구조상 분산이 안 되니까 디스크가 그 힘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중력에서 떨어지는. 그러니까 두 케이스 다 뭐예요? 척추에 문제가 있는 거고 척추가 가장 부하나 피해를 받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고관절 굴근의 위치상 단축과 과사용이라는 얘기가 여기 보면 자, 요렇게 고관절을 굴곡근을 요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거는 이제 요근은 사실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요근은. 왜냐면 요근은 요추에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골근의 이 빨간 선 있죠. 빨간 선을 장골근의 개념으로 봐보세요. 그러면 저 빨간 선이 지금 요렇게 동그랗게 있죠. 제가 저기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반대쪽에도 저 빨간 선을 또 그어보세요. 그 누구예요? 대둔근. 그러니까 고관절의 굴곡과 신전이 저렇게 앞뒤로 밸런스가 딱 맞아져서 대전자가 중심에 딱 있는 상태가 좋은, 한마디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지금 여기처럼 이 그림처럼 이제 골반이 기울었다기보다 천골이 기울었지만 천골 사이에는 이렇게 골반뼈가 딱 끼어져서 이 SI 조인트는 거의 무브먼트가 많이 없다고 할 정도로 딱 끼어져 있잖아요. 거기다 얘는 구조상으로도 못 빠지게끔 딱 끼워져 있는 애니까 천골이 기우니까 얘도 사실은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약간은 그렇겠죠. 그러니까 같이 여기 그림처럼 이분들은 그래서 고관절 굴곡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천골이 기울었기 때문에 따라간 골반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우리가 근육이라는 게 뭐 요거 이제 저한테 근막 배우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처음 있으신 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근육은 단축이 된 근육이 있고요. 늘어난 근육이 있어요. 그러면 단축된 근육도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계속 이렇게 우리는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죠. 그러면 고관절 굴곡근이 내 다리를 끌어올리려고 단축을 하지 않잖아요. 내 몸을 고관절 굴곡근이 우리가 요렇게 다리도 오픈 체인에선 다리를 고관절 굴곡하지만 만약에 가만히 있다면 이렇게 몸도 끌어당길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클로즈 체인에서 기시 정지가 바뀌는 게 되는 건데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얘가 힘을 써서 뭐 내 몸을 이렇게 끌어당기거나 막 다리를 당기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체중으로 관절을 써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근육들은 단축이 되겠죠. 위치가 요만큼 짧아지니까. 아까 요렇게 빨간 선 생각해 보세요. 그 빨간 선이 이만큼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짧아지죠. 근데 힘을 써서 짧아진 게 아니고 위치상으로 단축된 거예요. 그렇겠죠. 대둔근도 마찬가지야. 대둔근이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제가 굉장히 대둔근을 막 이센트릭 하는 힘을 쓰고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내가 체중으로 얘를 밀었기 때문에 이 자리로 늘어나서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둔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늘어나 있고 고관절 굴근은 짧아져 있지만 누군가 힘을 써서 이 애들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세적 단축과 신장이 돼요. 내가 막 힘을 써. 근데 예를 들면 아까 로도시스처럼 천골이 기울어져서 이 천골이 기울어지고 모든 힘을 몸이 천골이 기울어지고 척추를 그 자리에 놓기 위해서 요추 기립근의 힘으로 얘를 이렇게 세워야만 하는 거야, 이분들은. 아니면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요추 기립근이 지속적으로 몸을 세우는 힘을 싹 써야 되고 이분은 몸을 세우기 위해선 얘가 일을 늘 해야 돼요. 그러면 단축도 되고요.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얘는 위치상의 단축 더불어서 요추가 전만이 심해지니까 위치상 단축과 더불어서 또 계속 일을 해서 단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상 단축된 애는 막 강한 느낌보다 짧은 느낌이라면 이런 식으로 위치상 단축이 되는 자리로 가져다 놓기 위해서 얘가 또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애는 뭔가 아까 그 그림처럼 사진처럼 강하게 근육이 발달을 하죠. 그리고 신장된 애도 마찬가지인 게요. 신장이 돼서 승모근 같은 경우가 여기 상승모근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머리가 제자리에 안 있으면 이 빠지는 머리를 만약에 원래 승모근이 잡아주면 안 되는 거지만 승모근이 잡아주려고 이 머리를 계속 잡아당기는 힘을 쓰는데 위치상으로 머리가 빠지니까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승모근은 엄청 당겨져서 늘어난 근육인데 또 빠지는 머리를 계속 잡아당기는 힘도 같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한 대둔근이 이렇게 위치상으로 신장된 거는 그냥 늘어난 거면 신장된 위치로 갖다 놓으면서 힘도 막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축된 애는 뭔가 되게 단단하고 힘쓸 것 같은데 간혹 가다 보면 저도 초반에 좀 그게 헷갈렸던 게 뭐냐면 늘어났다고 하면 뭔가 헐렁할 것 같고 신장된 거는 되게 뭐 약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특히 뭐냐면 상승모근이 막 엄청 단단하고 과도하게 발달돼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점인 거예요. 그래서 요 구분을 조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육은 뭐 특정 근육 말고요. 뭐 입 근육 이런 애들 말고는 한 명이 신장 고정되면 한 명은 단축 고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요추기립근이 계속 일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약간 공식처럼 외우잖아요. 앞쪽의 복부는 당연히 제 역할을 못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